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40대가 되니 비로소 비혼주의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한테 진짜 많이 질문이 그거예요. 어반님 비혼주의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히 내가 비혼주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겠죠 라고 얘기하면 어김없이 좋은 여자가 너를 왜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치? 근데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지만 결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거든 사실. 근데 이게 반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결혼을 조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30대가 됐을 때는 야 모로코 가서 국제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 애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40대가 된 많은 남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사실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우씨, 술을 많이 먹었더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그래서 우선은 서론불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 부모로서 사는 인생에 정말로 대단하다고 리스펙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강해질 수는 없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터슨 교수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 중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야. 피터슨 교수는 그 책임감이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 근데 나는 좀 약간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 세상에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마찬가지로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부모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사회에서는 이게 이 행복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행복한 부모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가 다 물어봤어. 네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은데 라면 전부 다 열에 한두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늘상 말하는 확률의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내가 절대로 말한 게 결혼을 안 하고 비혼이라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행이란 표현을 썼잖아. 다행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야. 그게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메리트로 와닿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라방 같은 거 요새 하다 보면 요새 내 친구들도 많이 오고도 한 번씩 온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못 사는 애들이 아니야. 나름 막 진짜 고액 연봉자의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애 2명 낳잖아요. 얼마를 벌어도 부족해요. 실제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내 고객들 중에서 의사들도 많다 했잖아. 월 2, 3천 땡겨도 그래도 부족해.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아이를 낳는 순간에 아이를 낳는 기쁨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에 엄청 오랫동안 시달리게 돼. 인생을 갈아 넣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아이를 향해서 허세와 허영을 전부 다 이제 분출하는 이런 기형적인 사회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편하게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40대 초중반이 되면 정말로 많이 느껴요. 이거를요. 그래서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원체 좀 그런 고양이과 기질들이 있지. 초식화된 것도 있고 고양이과 기질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 재충전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것도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만의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방금 전 말했던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이게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즌들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한테도.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 내 라방에서도 똑같이 얘기해. 내가 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여바님. 요즘 들어서는 책임질 사람 없고 나 혼자만 건사하면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존나 개짱짱맨에 뭐 진짜 뭐 한 달에 몇 억씩 땡기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뭐 이거는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이 누군가한테는 그런 가족을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난 걸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이라는 게, 그게 없다는 게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즌이 분명히 오기 시작할 거고,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왜? 성장 이미 왔잖아. 친구들 막 죽으려고 해야지. 탈모 오고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도 가장은 어디 가서 약한 소리 할 수가 없지. 그지? 그게 아빠란 말이야. 어디 가서 발길거리면 다 힘들어. 불안해하고. 힘들더라도 야, 막 걱정 마라. 내 노가대하고 뭐 한 달에 뭐 얼마 벌면 우리 지금 문제 없다. 이게 또 남자의 인생이잖아. 근데 또 야박하게 거기에 대한 존중을 또 받기는 더더욱 또 힘들어진. 그래서 소지타산 자체가 굉장히 내가 안 맞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 나는 뭐 사실은 원체 자유로운 걸 좋아했고 프리덤을 좋아했고, 그래서 나 여행도 오래 다녔고, 그래서 나한테만 이 자유가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통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야, 책임질 게 없는 게 이렇게 좋은지 그게 느끼게 된다는 걸 내 나이쯤이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거든. 왜? 나랑 내가 본 걸 거의 비슷하게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경주 쪽에 아버지가 좀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든. 해외 쪽으로도 그렇고. 근데 경주에 올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간 적이 있단 말이야. 그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주 보고 싶지 않냐고. 나 국제결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제결혼 할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했어. 저희 집은 저희 형님이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사실. 근데 공교롭게도 형이랑 형수 사이에 애가 없단 말이야. 한번 애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애를 만들면 요새는 뭐 형수는 뭐 일 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 한 번씩 봐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한테 살짝 물어보더라고. 가끔씩 애 한 번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런 거 전혀 없거든. 개소리 하지 말라고 fuck you 이래 있거든. 그러긴 그때 못 났어. 근데 지금 와서는 형도 이제 무서워서 못 나는 거야.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게 뻔해 보이니까. 야, 그래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나는 이제 나라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손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영감제 남들 보는 건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어바나 아빠가 네 나이 때 너네 형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갈 때였다고. 너는 지금처럼 너만 좋은 인생을 살면 된다. 아빠는 그거면 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그냥 나 좀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 프레셔를 느껴봤잖아. 엄마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엄마들도 딸한테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프레셔 있으니까 야, 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요새는 뭐 결혼하면 남자 개꿀 빠지라고 병신 같은 그 여초 빡대가리 애들 막 개소리 오지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서 아파도 아프지도 못하고 아플 자격도 없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돼 있고 되게 힘들어 사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그냥 혼자 있는 것도,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도 굉장히 다행이다. 혼자 살아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시즌이 40대 초반쯤 되니까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뭐 저는 그래요. 사실 뭐 가장 완벽한 인생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혼을 통해서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내가 말한 대로 연애는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은 것들을 유지해야 될 건데, 근데 그래도 앞으로는 분명히 변하게 될 거야. 초식화가 더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지금 84년생 기준으로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결혼을 못한 사람이 40%였단 말이야. 여자는 25%였고 이 사람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내가 말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가 인생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물론 누군가한테는 외로운 게 몸소리쳐주도록 힘들어서 결혼한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훨씬 더 괴롭게 살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뭐 내 생각을 강조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런 뭔가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편한 걸 넘어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시즌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결혼은 준내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륜스님인가 법정스님이 그랬잖아. 여러분의 진심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쓰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진심을 좀 엉뚱한데 이상한데 그런 패급 같은 애들한테 투자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